지금 세상은 온통 AI 열풍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기술 혁신 뒤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는 숨은 강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요, 바로 그 숨겨진 주인공, AI 반도체의 성패를 가르는 수율을 책임지는 핵심 기업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바로 프로브카드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쉽게 말해 반도체 칩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너 합격, 너 불합격 이렇게 판정하는 최종 검사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작은 부품이 수조 원대 AI 반도체 산업의 품질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마이크로투 나노가 어떻게 AI 시대의 숨은 영웅이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HBM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탔는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성장통과 리스크의 진짜 의미는 뭔지, 마지막으로 이 기업이 그려나갈 미래의 청사진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요즘 다들 AI 칩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뒤에서는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 비싼 칩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기술이 정말 중요한 새로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프로브 카드입니다. 보기만 해도 엄청 복잡하고 정교하죠. 모두가 엔비디아, SK 하이닉스에 열광할 때 바로 그들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이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아주 단단한 국내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마이크로투 나노입니다. 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툭 튀어나온 신성이 절대 아니에요. 이미 굉장히 치열한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그 기술력을 확실하게 증명해온 뼈대 굵은 강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섹션, 오늘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낸드 시장의 강자가 어떻게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HBM 시장에서 강력한 도전자를 넘어서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뛰어오르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기술적 난이도의 차이입니다. 낸드용 프로브 카드의 핀수가 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거든요. 그런데 HBM용은 무려 8만 개 이상, 2배가 넘게 촘촘해야 하는 거예요. 가격이나 요구되는 기술 수준은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나고요. 이건 그냥 다른 차원의 게임인 겁니다. 아니, HBM 테스트가 왜 이렇게까지 까다로울까요? 비유하자면 마치 초고층 빌딩을 짓는데 1층에 들어가는 벽돌 하나가 불량이면 건물 전체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과 같아요. D램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쭉 쌓아 올렸기 때문에 단 하나의 불량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러니 실패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고 완벽한 칩을 골라내는 이 테스트 기술의 가치는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이크로투 나노의 HBM을 향한 여정은 정말 길고 험난했습니다. 2007년에 SK 하이닉스와 손을 줘봤지만 HBM으로 가는 길이 바로 열리진 않았죠. 특히 2023년 모두가 정말 힘들어했던 그 낸드 불황의 한파 속에서도 이들은 R&D에 불씨를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4월 그 길고 긴 인고의 시간이 폭발적인 결실을 맺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국내 낸드 전문 기업이 SK 하이닉스의 최첨단 HBM3 이용 프로브 카드 품질 인증을 통과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동안 미국과 일본의 거대 기업들이 쌓아올린 철옹성에 마침내 균열을 낸 한국 반도체 소보장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요. 이런 장밋빛 전망 이면에 있는 잠재적인 우려들을 한번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훌륭한 분석은 빛과 그림자, 즉 기회와 리스크를 균형 있게 봐야 하니까요. 이렇게 엄청난 기회 앞에서 시장과 투자자들은 당연히 두 가지 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이 성장이 계속될 수 있을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위험은 없을까 하는 것들이죠. 첫 번째 우려, 바로 이겁니다. 매출의 95%가 단 한 곳, SK 하이닉스에서 나온다는 점. 와, 겉으로만 보면 특정 고객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건 분명 큰 리스크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려는 바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입니다. 미래에 이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네 번째 섹션에서 우리는 이 리스크들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리스크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강점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맥락을 알아야 진짜가 보입니다. SK 하이닉스 의존도 이걸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건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성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BM 패권 전쟁에서 SK 하이닉스에게 믿을 수 있는 국내 공급망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거든요. 마이크로2 나노는 바로 그 생존의 핵심 파트너이자 함께 성장할 운명 공동체인 셈입니다. 전환사채는 어떨까요? 이 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0%예요. 사실상 돈을 공짜로 빌려준 셈이죠. 더 놀라운 건 조기 상환 청구권, 그러니까 풋옵션인데요. 보통은 1년이나 1년 반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여기엔 3년이라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이건 단기 이자 장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3년 뒤 이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에 모든 것을 베팅한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리스크라고 봤던 이 두 가지 요소는요. 사실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마이크로2 나노의 강력한 시장 지위와 미래 가치에 대한 시장의 엄청난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였던 셈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그 혹독했던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HBM 시장의 문을 활짝 연 마이크로2 나노. 과연 다음 챕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적자 폭이 극적으로 줄어들면서 완벽한 V자 반등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낸드 업황 회복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HBM이라는 새로운 엔진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성장 스토리가 이제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HBM3에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전쟁은 다음 세대, 바로 HBM4에서 시작될 겁니다. 낸드의 강자에서 HBM의 다크호스로 이제는 선두주자를 꿈꾸는 마이크로2 나노. 이 숨은 챔피언이 AI 반도체 전쟁의 미래를 어떻게 써내려갈지 그 거대한 서막이 바로 지금 막 올랐습니다.